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간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고 중간 점검을 하고 한번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좀 자료가 많이 좀 부실하네요. 제가 이미 좀 사진 자료나 이렇게 거기 만들어 놓은 문서 자료를 갖다가 태블릿 PC에다 넣었는데 다 그냥 해킹이 또 당해가지고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핸드폰에 그냥 12간지 그냥 이게 있는 것 같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이렇게 내놓습니다. 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가면 갈수록 해킹이 너무 이게 노골적이네요. 안에 있는 자료를 다 지우질 않나, 자기 마음대로 내 유튜브 들어가서 막 조작을 하지 않나. 좀 약간 좀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고, 내 핸드폰으로 또 이게 계속 해킹이 들어오네. 이 해킹, 지금 제 음악 틀어놓은 이게 막 지 마음대로 냈던 얘가. 중간에 음악 소리가 꺼지면 그냥 해킹으로 해서 꺼진 걸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이게,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지 문서 자료들 갖다가 다 저기 해킹당해가지고 이게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핸드폰 찍은 이미지로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강의에 그렇게 본질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잠깐 여기 확대가 되는구나. 오케이. 자, 12간지 띠 순위 이제 우리는 12띠로 이제 저기 잘 알고 있죠. 자, G, 자, 이제 여기 뭔가 새로운 기능을 한번 사용해봐야겠네. 이거 태깅 들어올라가? 자, 이거 어떻게 하는겨? 여기 있죠? 제일 위에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게 12종족을 선택한 이게 그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1번은 랭킹 쥐족이 들어갔고, 2번 랭킹 소족이 들어갔고, 3번은 랭킹 이제 호랑이 종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랭킹 이제 토끼 종족이 들어온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2종족의 특색을 제가 한 5종족은 제가 저번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지분율이 바뀌면서 쥐족은 처음에도 1등이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좀 실제로 셉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입장권을 제일 많이 확보하고 태어난 게 쥐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쥐족,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많이 태어난 걸 감안해서 보면 토끼 종족, 그 다음에 소종족, 그 다음에 박종족, 그 다음에 호랑이 종족입니다. 자, 한국에 많이 나온 애들 한번 순서니까요. 자, 쥐족이 최고 1번 많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지금은 토끼 종족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태어났어요. 원래 희소한 종족들인데 여기는 거의 VIP 입장권을 그 나라 인구수 이쪽 토끼 종족 인구수 이상으로 VIP 회원권을 확보해가지고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쪽으로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제일 높아요, 이 양반들이.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성으로 태어나도 이제 좀 여성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온 게 소종족.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온 게 이제 닭종족이니까 유니까 요거.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온 게 이게 호랑이 종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 들어온 1, 2, 3, 4위가 뭐 거의 많이 다 확보를 했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권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거는 좀 이게 현대인들 관점으로 말씀한 궁합을 한번, 이게 인연궁합이라고 하죠. 남녀 간의 궁합만 궁합이 아니라 서로 간에 사업을 하는 데서도 이게 궁합을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궁합이 안 맞으면 서로 상충이 되면 그냥 싸우다가 그냥 다 일이 뭐 죽도 밥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좀 동맹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쥐족하고 토끼 종족은 동맹관계예요. 토끼 종족을 좀 기준으로 보면 토끼 종족하고 쥐족은 동맹관계예요. 그리고 여기는 동맹관계인데 저기 토끼 종족하고 닭 종족은 둘 다 여기는 여사제급이고, 토끼 종족은, 여기는 닭 종족은, 요게 저기 뭐라고 할까, 토끼 종족은 이게 저기 뭐냐, 닭 종족은 여자 전사예요. 뭐 아마존 전사, 뭐 이게 그렇게 보면 돼요. 닭 종족 같은 경우에는 문명이 발달은 했는데 그 문명을 안 써요. 왜 바보 아니야?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 발달하면 그거를 생활에 쓰고 그래야지. 닭종족은 그걸 생활에 안 써요. 좀 약간, 그래서 아마존 여전사라는 이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아마존 하면 저기 아마존 강에 있는 원시 뭐 여자 전사 부족 이런 딱 느낌이 들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문명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제 최소한 사용하긴 하는데 일부러 사용을 안 해요, 문명을. 농사도 몸으로 직접 짓고, 몸으로 이제 대부분 다 짐도 옮기고 그래요. 그럼 문명은 어디 갖다 써먹냐고. 이제 문명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전쟁할 때. 여기 저기 토끼 종족과는 반대예요. 토끼 종족은 의외로 이런 저기 뭐냐, 전쟁하는 데 있어서는 무기 체제 쪽으로는 이게 기술을 안 쓰고, 이게 예술과 이게 좀 정보 통신 좀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해요. 미디어. 이게 좀 뭐 이렇게 노는데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유튜브 같이 이제 우리 지금 같이 지구에 있는 유튜브 같은 게 다른 데는 없어요. 왜냐면 요렇게까지 정보통신 문명이 이렇게 극으로 발달한 적이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이게 최고 많이 발달한 게 비슷한 게 지금 토끼 종족이 이 정도 수준을 가져요. 다른 종족들은 거의 쓰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의식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 언밸런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우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상계. 그것 때문에 닭 종족이 문명을 안 써요, 생활에는. 이게 나중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무기 체제로 문명 과학 기술을 써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이제 유급 상황이 아니면 그냥 진짜 원시인처럼 살아요. 거의 원시인이랑 좀 그렇고, 그냥 농사 짓고 그냥 몸으로 대부분 다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종족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힘이 좋아요.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당연히 여전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토끼 종족은 문명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몸을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럼 지구에 오면 이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지를 발휘를 못해요. 토끼 종족이 문명이 발달해와 이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끼 종족은 이런 문명이 발달한 상황에서만 많이 내려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나 고려 아니면 막 선사시대 때는 거의 제사장급들만 내려와가지고 잠깐 그 일만 하고 가요. 대부분 안 내려와요. 왜? 내려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여기 토끼 종족에 있을 때는 문명이 극으로 발달한 데이기 때문에 지구의 문명이 발달해 얘네들은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이게 너무 길어지는가 이렇게 되면, 또 이거 3,000%로 빠지면 길어진다. 대표적인 그 옛날 워린 버핏이 이런 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미국이란 사회에 대해서 고마워야 한다. 빌 게이츠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아마존에 있는 원시인으로, 문명이 없는 원시인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아마 거기에서는 루저로 살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예, 맞아요. 워린 버핏 같은 사람은 이 금융이나 이런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야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요. 이런 양반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이런 뭐 그냥 농사나 짓거나 아니면 유목사회나
그냥 저기 전쟁을 하는데 돌도끼나 창칼 가지고 전쟁을 원시적으로 전쟁할 때는 이 양반들은 기지를 발휘를 못해요. 문명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명이 발달하니까 지금 금융 이런 테크닉적인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게 자기 세대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저 양반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어린 택 반푼 없어요. 이게 문명하고 그게 맞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저기 토끼 종족이 문명이 발달한 문화권에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뭐 옛날에 유럽에서 르네상스 시대 때 그 시대를 이끄는 게 토끼 종족들이 다 이끌어요. 그 환경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저런데 많이 이렇게 생겨요. 요거 말고도 뭐 이게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 좀 끊고요. 여기서 쥐족하고 우리가 토끼 종족 관계를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맹관계. 닭종족하고 저기 그 토끼 종족도 뭐 저기 철천지 좀 원수지간이고 닭종족하고 쥐종족도 이게 원수까지는 아니도 좀 적이에요. 그냥 서로 적이고 여기는 이게 동맹. 여기도 여기 토끼 종족하고 닭 종족도 적. 그러면 이제 토끼 종족을 기준으로 한번 더 볼게요. 왜냐면 토끼 종족이 역사의 획을 긋는 대부분 일은 이 토끼 종족이 뒤에서 다 해요. 토끼 종족은 정면으로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모든 걸 조언을 하고 움직여요. 예를 들면 저기 중국 그 역대 제국들 황제들이 다 다스리잖아요. 그 황제들은 저기 묘족이 흔적이 아주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여자기 때문에. 그럼 뭘 많이 하냐? 황후들을 대부분 여기 토끼 종족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뒤에서 역사를 움직이는지. 역대 중국에 있는 황후들은 거의 뭐 80%에서 90%. 여러분들이 이름만 될 만한 그 유명한 황후들 있잖아요. 이쁘고 이게 적은 황후들 거의 8, 90%는 다 토끼 종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황후들이 이게 뒤에서 이렇게 황제들이나 이렇게 저기 그 자기 아들 자식도 황제가 되잖아요. 당연히 황후 자식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 아니면 자기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그 황제잖아요. 그럼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제국을 움직여요. 왜냐하면 언병력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뛰어나고 그것도 아름다우니까 남자들이 그냥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황제들이. 그래서 역사를 거의 토끼 종족들이 많이 이걸 뒤에서 움직여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저기 고려 조선 역대 왕족도 다 그렇고 그게 우리나라는 그 뭐냐 중전이라고 해야 하나 이걸 조선은 이게 중전들도 거의 다는 아닌데 거의 과반수 이상은 저기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다 이 토끼 종족이 대부분 했다고 하는 우리 전 세계가 다 거의 그렇다 합니다. 여기 내조 쪽 일은 내조의 여왕이라고 이제 내조하는 일은 이 양반들이 다 해요. 그 황후나 왕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왕이나 뭐 역대 여왕 중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렇고 막 역대 여왕 중에 있죠. 우리나라 뭐 선도 여왕도 있잖아요. 다 토끼 종족 양반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여왕들도 다.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래요. 그래서 토끼 종족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와야죠. 그러면 역대 황제나 뭐 역대 저기 왕이나 뭐 역대 이제 저기 개선 장군들이 있죠. 영웅급들 장군들. 이 양반들은 어디냐? 그러면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가 많이 하죠. 이제 우리 역사는 이제 거의 히스토리라고 남자들의 이제 이야기니까. 그러면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종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왕이나 황제나 이런 장군, 리더 역할을 많이 하는 종족이 있어요. 남자로서. 어디냐? 여기 있구나. 용존족. 용하고 여기 저기 호랑이 종족하고 소종족. 이 세 종족이 왕이나 저기 황제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럼 뭐 저기 예전에 말한 저기 그 카사노바랑 저기 뭐냐 카사노바랑 저기 뭐냐 알렉산더로스나 뭐 저기 카이사르 이 양반은 그럼 이 셋 중 중에 아니에요. 그 양반은 외계에서 12종족 외계에서 스카우트한 케이스예요. 근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역대 진짜로 끝판왕 영웅급들이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에 획을 그은 끝판왕 영웅급들은 12종족이 없어요. 다 외계에서 스카우트한 양반들이에요. 아까 저 예전에도 봤죠. 황후 장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것도 저기 12종족 소속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스카우트한 케이스예요. 이제 저기 끝판 뭐 징기스칸은 이게 더 고차원적, 이것도 징기스칸도 12종족가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갈공명, 유비, 관우 뭐 이게 역대 뭐 이게 저기 막 저기 역사에 오는 신급에 오른 역사적 존재들 있잖아요. 히틀러 이 양반도 아니야. 12종족 소속이 아니에요. 이 양반들은 거의 이제 그 외부에서 스카우트하거나 고차원 존재들. 끝판 그 영웅급들은 다 거의 저기 스카우트하는 사람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12종족에는 그만한 그 영웅급들이 없어요. 뭐 알리타도 저거냐, 알리타는 원래 저기 토끼종족 사람이에요. 그렇게 끝판 여기 와가지고 지구에 와서는 별로 그닥 그렇게 이름을 못 남기죠. 이제 다른 별에서는 이름 남기는데 여기 와서는, 왜냐면 여기 지구가 굉장히 중요한 사기 때문에 그 은하계에 있는 저기 진짜 끝판왕 모든 저기 날렸던 양반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사자왕 리차드, 이것도 조만간 한번 다룰 건데, 사자왕 리차드도 12종족 소속이 아니고 외계에서 이 양반은 사자왕 리차드고 그때 왕후가 있어요. 이 두 양반은 항상 같이 쌍으로 움직여요. 듀엣으로 그냥. 같이 움직여야 일이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양반이 거의 이게 은하계 우주에서 거의 끝판왕 영웅급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폴레옹이요? 나폴레옹도 12종족 소속이 아니에요. 다른 저거면 역대 저거는 히틀러도 아니에요. 히틀러는 악명을 떴겠지만 영웅은 영웅급이죠. 겁나게 이제 저기 후대의 욕을 겁나게 먹을 뿐이지. 징기스칸도 12종족 소속이 아니에요. 끝판 수준 영웅급들은 다 거의 12종족 소속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이 아는 그 끝판급들 저기 우리 저기 진시황? 진시황은 12종족 중에 소속이야. 그 돼지종족. 뭐 그 정도로 거의 세계에 있는 전복자들이라는 개념들은 다 잡힌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그래요. 이제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거의 왕이나 황제나 이런 거는 이게 호랑이 종족, 소종족, 이게 뭐냐, 여기 용종족이 많아요. 이제 용을 왕으로 많이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 용종족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나중에 용종족에 대해 설명할 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일단 요번 강의는 12종족의 궁합도를 보는 거니까, 얘네 여기 소종족하고 호랑이 종족하고 여기 소종족하고 여기 호랑이 종족하고 용종족이 황제나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토끼 종족이 황후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토끼 종족이 이게 소종족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좀 적대 관계지는 아닌데 별로 그렇게 이게 서로 친하진 않아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서로를. 그래서 소종족이 황제나 왕이 되잖아요. 그럼 토끼 종족 여성을 황후나 왕후로 들이질 않아요, 얘네들은. 소종족들이 들으면 대부분의 소종족의 여성을 황후로 들여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호랑이 종족은 거의 10중 8구는 토끼 종족을 무조건 들여요. 여기는 여자 다 남자기 때문에 토끼 종족이 여자로 제일 이쁘고 이게 지략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이렇게 호랑이 종족, 토끼 종족 관계를 단면적으로 한 키워드 쪽으로 한번 설명하면, 호랑이 종족이 마치 장군과 같고요. 토끼 종족은 마치 공주와 같아요. 그래서 궁합이 잘 맞아요, 얘네들.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역사적으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인가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네, 맞습니다. 바보 온달이 호랑이 종족이고 그 평강공주가 저기 토끼 종족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애죠. 이 마치 장군과 공주의 그 궁합이에요, 얘네들. 잘 맞아요, 서로. 그 호랑이 종족들은 토끼 종족 여성들을 막 찾으러 다녀요, 이게. 얘네들은 그걸 느껴요, 이게. 영적으로 얘네들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 토끼 종족 여성들을 찾으러 다녀,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용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호랑이 종족이 틀리게 이런 이제 뭐 군대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예전 영화를 보면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얘들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데 이게 뭐 그 법이나 법에 아주 이게 법이 잘 짜여진 그 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용종족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이런 게 잘 돼서 서로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켜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딱 5대 5예요. 이게 지구는 5대 5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천상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5대 5로 남자 여자가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이게 설계를 하는 종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율이 거의 틀려요. 예를 들면 호랑이 종족은 100% 남자고 거의 쥐종족도 거의 100% 남자고 그에 반해서 닭종족은 거의 90%가 여자고 여기 뭐냐 소종족 같은 경우에는 한 70%가 남자고 30%가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30%가 여자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게 황제나 왕이나 지도자를 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자기 종족의 여성을 들여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게 그게 은나라예요. 원래 상나라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다 은나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은어 문명 해가지고 은나라 있잖아. 이 은나라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소 종족들이 다 헤매요 그냥. 역대 거기 역대 이제 임금이라고 해야 하나? 황제가 아니라 그때는 하여튼 그 당시 역대 임금들은 다 소종족이에요. 그러면 거기 소종족이 임금이면 당연히 여기는 왕비나 황후는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가끔가다 아닌 경우에서 대부분이 다 소종족 여성이에요. 얘네들은 여성을 소종족 여성을 선호해요. 그래서 소종족하고 이게 토끼종족은 별로 이게 안 친해요. 그래가지고 옛날 역사적으로 은나라를 망하게 한 게 토끼종족이에요. 이걸 알면 참 이게 너무 역사가 진짜 이거 무슨 애들 무슨 게임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요. 은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내전이 피바람이 불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거든요. 근데 이 피바람의 근원 원점이 겁나게 뭐랄까 애들 장난처럼 이 천상계 신들을 유치한 싸움으로 해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겁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유치한 게 근데 하계에서는 이게 피바람이 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옛날 어떤 유튜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조사하기 전에 그 얘기 그 양반 글더라고요. 여기 황제로 내려와서 임금으로 은나라 임금인데 은나라 임금이 이제 이게 다 천안통이 다 터지고 이 양반이 백회가 열려가지고 천신계나 이 모든 게 우주하고 다 연결이 돼서 정보가 다 받아들여요. 완전 신의 영역이 다 들어가서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천상계의 모든 종족들하고 다 수신호를 해요 그 당시엔. 이게 거의 마지막인가 은나라 말둘번인가 말세번째 황제였을 거예요. 말둘번 아니면 세번째 황제였을 거예요. 이 양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끼 종족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토끼 종족이 보면 여왕 중에서도 최고 여왕이 있어요. 제가 이 양반을 한번 만났는데 이 한번 열받으면 성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는 인자한데 열받으면 장난이 아닌데 이 양반이 이제 은나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당연히 은나라 그 양반이 참고로 현대 연예인 중에 한 명이고요. 요즘 유리 강사로 많이 하던 양반이 그 양반인데 여기까지 밝히면 이거 내가 이거 곤란한데 하여튼 그런 양반이 그 양반인데 그 양반이 이제 하계에서 이제 은나라 이제 임금을 하는데
이제 저기 천신계 그 당시에 천신계에 있는 저기 여왕 중에 여왕 최고 여왕이에요. 이 그놈하고 이제 아무도 이제 번잡을 못하는데 막 이 뭐 막 저기 놀려요 막 이 밑에서. 어? 밑에서 막 그리고 얘가 저기 일부러 저기 토끼 종족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혀 또 은나라에 이제 토끼 종족이 태어났을 거 아니야. 얘가 딱 보면 알아. 아, 쟤 토끼 종족 소속이구나. 토끼 종족 전사 출신. 특히 토끼 종족 전사를 되게 싫어해. 왜냐면 저기 우주에서 여기 소종족하고 토끼 종족하고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국의 전사들 싫어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내려와 있어 은나라에 적국의 전사들이. 그러면 걔네들을 많이 죽이고 괴롭혀요. 그러면 이제 저기 여기 토끼 종족 위에 있는 상계에 있는 여왕이 얘가 빡치게 해서 빡치기죠 당연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은나라 이제 그 임금이 소종족 임금이 얘하고 이제 야 너 그러지 말라고 이제 저기 천상계에서 이제 해. 그러니까 얘가 막 저기 이 토끼 종족 그 여왕 중에 여왕 최고의 여왕을 갖다가 겁나게 골려 먹어요. 야 너 내려와라. 너 내려오면 내가 매일마다 너고 저기 뭐 저기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강간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능욕을 줘요. 막 천상계에 있는 토끼종족 여왕 중에 여왕을. 이게 여기 성녀거든. 여기는 성스러운 저기 그 이런 케이스인데 막 여기 감히 하계에 있는 임금 주제에 이것이 그냥 천상계에 있는 저기가 능욕을 하는 거야. 네가 저기 여기 하계 우리나라에 태우면 내가 널 찾아내가지고 널 매일마다 내가 강간하고 내가 널 괴롭히겠다고 막 이거를 저기 막 약 올려 이게. 그러니까 저기 이 토끼 종족 여왕 중에 여왕 이 양반이 빡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양반이 그 원래 지종족하고 동맹관계인데 지종족의 특징이 뭐냐면 인구가 많아요. 그 당시에 당연히 지종족은 어디 가든지 인구가 무조건 많아. 여기는 그 지종족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나라를 정복을 시켜버려 그냥 나라를. 그런데 이게 내전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게 쥐종족도 미치고 토끼종족도 미치고 뭐 소종족은 완전히 돌아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12종족 이제 저기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거 괜히 이거 저기 신들끼리 이거 천신계 신들끼리 유치하게 말싸움하다가 이거 하계에 있는 이거 중국의 이거 은나라 사람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춘추 전국 시대보다 더 이게 저기 탈벌한 때였어요. 저기 5호 16국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춘추 전국 시대보다 더 심한 그 도륙전이 일어나요. 막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막 이런 막 끔찍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자기 종족들이 이제 안에서 12종족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한 게 얘가 저기 그 당시에 저기 초야에 부처했던 강태공을 갖다가 이제 저기 소환이라고 해야 하나 강태공을 갖다 이제 꼬셔요 이제. 근데 강태공 얘도 이제 천안통이 다 터졌거든. 그래가지고 현까지 이제 내가 모두를 왜 그건데 그럼 난 그냥 낚시나 하란다 하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강태공이 근데 계속 이제 하니까 이게 좀 이 세상이 너무 이게 살벌하게 돌아가고 너무 잔인하게 돌아가니까 이거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시 무슨 저기 신하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얘를 강태공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강태공의 그 지략을 해가지고 다시 은나라를 평정하고 주나라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주나라가 강시의 나라예요. 주나라는 쥐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 쥐족이 세운 나라. 정확히는 쥐족하고 토끼 종족이 같이 세웠는데 일단 저기 쥐족이 세운 나라예요. 쥐족의 출신 저기 군인이나 관료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저기 그 뭐냐 은나라의 뭐 왕족 세력들 다 밀어나고 그 내전 상태를 다 종식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나라가 가요.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왜 저기 종족 간의 궁합도를 왜 봐야 하는지 알겠죠. 이게 우리의 생활과 아주 깊숙하게 개개인의 생활과 아주 깊숙하게 전쟁 일어나면 뭐 저기 뭐 저기 돈이고 뭐 필요 없어. 다 저기 그냥 다 저기 그냥 홍건적이나 황건적 같은 애들이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게 치안이 확보가 안 되면 다 약탈을 당하게 돼 있거든. 하여튼 이래요. 근데 좀 여기서 길어졌네. 아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네 이거. 일단 토끼 종족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요. 왜 제가 5종족을 먼저 이렇게 설명했냐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용종족까지 용종족이 좀 황제를 많이 했으니까 적었는데 나머지 종족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제가 일단 제할게요.
그럼 뭐 저기 진나라 세운 진시황은 저기 돼지 종족인데 진나라가 얼마 안 있다가 망하잖아. 그럼 뒤에 나온 한나라는 뭐냐고 이게는 이제 그때부터 좀 얘기가 틀려져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이래요 그냥. 참 유치하지만 이런 유치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이게 닭 종족하고 토끼 종족이 왜 싫어하는지 역사적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닭 종족의 조선에서 우리가 세조 하면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태종, 세, 문단세, 세종 말고 세조 알죠 다.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그 첫 번째 세는 세종대왕이고 이제 마지막이 제가 이제 태정, 태세, 태정, 태세, 문단세 일곱 번째 왕인가요? 일곱 번째 세조잖아요. 이제 세조의 역사적 평은 참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고 잔인한 왕이고 폭군으로 낙인이 찍힌 사관들한테 낙인이 찍힌 왕이죠. 자, 이 양반의 한 사례를 들을게요. 이 양반이 닭종족에게 남자야. 남자 전사예요. 여기는 무조건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전사니까. 인구의 10%가 남자인 닭종족의 전사예요. 이제 이 정도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해. 이 세종이 닭종족 저기 남자 전사 영웅급이에요. 이쪽에. 이 세조가 권력을 잡았으면 당연히 닭종족 여성들을 이끌어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다 자기가 기억이 없잖아. 이제 얘는 세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안통이 안 터지고 백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통신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닭종족 남성의 특징이 뭐냐면 토끼 종족 여성을 보면 상사병에 바로 걸려 그냥. 그래가지고 세조가 이제 왕위에 하고 유교가 저기 지배하는 조선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왕으로서 해요. 다들 알다시피 태조 저기 전 왕이 이제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조카의 부인, 황후죠. 자기 조카의 부인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저기 좀 어쩌면 이제 범해요. 이제 강간을 해요. 이제 세조는 강간하고 이제 이렇게 헐랑한 게 아니라 자기 여자로 만들라고 싶었어. 옛날부터 반했거든. 겁나게 이뻐요. 태종태세 문종인가요? 태종태세 문종의 그 황후가 겁나게 이뻐요. 미인이에요. 절세미. 이 양반이 전생에 양귀비였거든. 절세 미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저기 그 세조 이 양반이 뿅 간 거야. 양귀비 이 양반한테 문종의 와이프인 저기 저 황후한 양귀비의 얼마나 이뻤을 거야. 저 와이프가 이제 사서에는 그 기억이 안 나죠. 겁나게 이뻤어요. 양귀비는 뭐 뚱뚱하다고 이렇게 사관들이 이게 중국에 그렇지가 않아요. 양귀비의 허리가 개미 허리보다 더 얇다는 저기 그런 소문이 들 정도고 춤을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춤을 굉장히 이게 예술적으로 잘 뚱뚱한 사람이 춤을 춰봐요. 예술적으로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몸에 이게 맵시가 있는 저 여성이 춤을 춰야 이게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당나라에는 춤을 잘 추는데 그 모습에 현종이 반해가지고 저기 자기의 이제 그 양귀비로 만들었다고 이게 사연 나오는데 양귀비가 뚱뚱하다고 양귀비를 굉장히 이걸 갖다 사관들이 안 좋게 해요. 그건 왜 그랬는지 거기에 있는 저기 조정 대신들이나 사관들이 왜 양귀비를 싫어하는지 나중에 역사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 이제 쿠데타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실질적으로 양귀비가 허리가 개미 허리보다 더 이게 날씬하다는 정도로 이게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몸매가 하고 얼굴도 굉장히 이뻤어요. 역사적으로는 뭐 뚱뚱하다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날조 이제 양귀비를 싫어해요. 당나라 역대 송나라 그 조정 대신도 양귀비를 싫어하고 여기 나중에 여기 저기 당나라 조정 대신도 양귀비를 굉장히 싫어해. 왜냐면 현종한테 조정 대신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싫어해요. 일단 조정 군관들이 다 싫어해. 양귀비를. 그래서 그렇게 저거예요. 근데 하여튼 일단 다시 본론적으로 이거 보면 그 세조가 이게 상사병에 걸린 거야. 문종의 아내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저 여인을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고 그 뜨거운 집념으로 씨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양반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굉장히 컸어요. 내가 왕이 되면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 바로 이 양반이 그거를 그 속에 그 안에 그 결심을 하고 저기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이 세조 양반이. 그러니까 쿠데타를 성공하자마자 어떻게 하냐. 저기 저기 뭐냐. 문종 그 황무를 갖다가 저기 바로 이제 범해요. 그냥 얼마나 상사병에 걸렸으면. 근데 나중에 자기 이제 자기 이제 저기 뭐냐 후궁이나 비기를 이렇게 자기 여자로 만들고 싶은데 이 조선이 유교 사회잖아요. 이제 겁나게 욕을 엄청나게 전국에서 이제 이게 저기 뭐냐 저기 선비들로부터 이제 이게 뭐냐 이게 크레임이 겁나게 올라와요 문서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자기 아내를 못 만들어요. 세조가.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왕 되는데 저 여인을 내 여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왕이 되면 내 여인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야.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때 당시에 이제 천상계에서 토끼종족에 있는 여왕급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서 아예 빡쳐요. 빡칠 수밖에 없지. 지금 우리 토끼족들 여성들 지금 다 저기 여기 황후나 저기 귀비나 비늘로 이렇게 저기 좋은 자리를 여성들을 다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관직을 이렇게 채워줘야 하는데 이제 저기 우리 닭족족 남성이 왕자를 차지했으니까 이걸 해야 하는데 이 세조 이 거지 같은 놈이 그냥 막말로 이 여왕 그 천상계 닭종족 여왕 입장에서는 이 거지 같은 놈이 저기 토끼종족 저기 양귀비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 저기 뭐냐 죽 써서 지금 개 주고 있어 이 새끼가. 그러니까 완전 찍혔어요 이 세조가 저기 이 세조가 이게 저기 닭종족 영웅급인데 닭종족 여왕급들한테 쉽게 말하면 닭종족의 직원을 따면 대통령급들 장관 차관들한테 다 이게 국회의원 특검한테 다 찍혔어요 그냥.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닭종족일 때 빡치지. 이제 안 그래도 토끼종족의 여자들이 눈에 가시였는데, 이게 완전 죽 써서 개주잖아, 지금. 그래,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아유. 그래서 궁합이라는 걸 봐요. 이게 저기, 닭종족 남성들이, 남자 전사들이 토끼종족하고 이게 하다가, 원래 이제 뒤에서 자기 천상계에서 이게 도움을 줘야 뭔 사업을 하면 팍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되게 닭종족 남자 전사가 토끼종족 여자를 아내로 들이잖아요. 그러면 걔는 이제 버린 카드야 그냥. 이쪽 천상계 닭종족에서는 그냥 걔는 버린 카드야. 그럼 걔는 어떻게 했냐? 안 도와줘. 그러면 그냥 이게 저기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다 가야 돼요. 보통 높은 관직이나 큰 부를 이루거나 역사의 획을 그을 정도로 이렇게 큰 자리에 가려면 이게 천상계에서 도움이 자기 종족에서 이게 좀 이게 아우라라거나 이게 백그라운드를 이게 받쳐줘야 그게 가능하거든. 근데 이게 이래요. 닭종족 남자가 토끼종족 여성을 만나잖아요. 토끼종족 위에 천상계 여왕거들이 걔는 버린 카드야 그냥. 그러면 걔는 인생이 안 풀려. 그럼 토끼종족 저기 여성도 이제 그냥 사랑은 하는데 이게 저기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 거 저기 몇 가지 종족만 이런 일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소종족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얘네들은 자기 족속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가능해요. 무조건 얘네들은 남자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여자를 황후로 들여야 하고, 그리고 이게 시대가 되면 다시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2020년 터닝포인트 때문에 이제 다음 주기가 이제 여성이 이제 지배하는 시기거든요. 한 5,000년 넘게. 그럼 그때는 이제 남자가 이제 지배를 못해. 다 여자가 다 황제야 그냥. 여자가 황제, 왕, 뭐 제사장 모든 걸 다 여자가 다 해요. 이제 나머지 그러면 이때는 여자가 황제에 달하면 이제 남편을 들였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무조건 소종족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 토끼종족 세상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음 이게 원래 보통 지금은 이제 이게 문명이 이게 오버를 했거든요. 이제 저기 뛰어넘었거든요. 이제 차원을. 이게 틀린데 만약 이걸 안 되고 이번 문명이
멸망하면 다시 이제 이게 여자 해가지고 처음 원시 시대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제 문명이 발달을 또 해요. 사이클이 또 움직여요. 그러면 토끼 종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발휘를 못해 얘네들은. 그러면 이게 원시나 쉽게 말하면 뭐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하긴 하는데 여자로서 여자 리더로서 이게 여자로서 리더로서 내오르잖아. 그거를 발휘를 못해요. 문명이 발달을 해야 그게 최소한 문명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하냐면 컴퓨터가 나와야 돼요. 얘들은 토끼 종족은 컴퓨터 정보통신 쪽으로 이게 발달해야 그때부터 얘들은 모든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 왜냐하면 정보통신 능력을 잘 다루는 게 토끼 종족이거든요. 인터넷,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엔지니어 기술, 기계 기술은 소종족이 잘 다뤄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이제 거의 기계 그 전후 2차 대전 전 산업혁명 이후로 해서 2차 대전 전후로는 다 이게 기계적인 문명이 발달해요.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세계 종족이 많이 이걸 해요. 소종족하고 여기 호랑이 종족하고 여기 뭐냐 용종족 새 종족이 이 시대에 많이 발현을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게 익숙한 문명이거든요. 그 기계 다루는 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 종족이 이게 중요해요. 문명하고도 대한민국 실제 많이 태어났고 지구에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요. 얘네들이 입김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게 입장권만 많은 게 아니라 지분율도 높고 지금을 따지면 저기 국회의원 저기 그 여당 야당 좌석 있잖아요. 좌석을 얘네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이게 당이 12당이고 국회의원 좌석이 예를 들어서 뭐 300개면 그 좌석 수가 이제 그 저기 요네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결 같은 걸 할 때 얘네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아무래도 다 모든 게 통과가 되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 내가 지금 저기 5종족만 강의를 하다 멈춘 게 나머지 7종족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까 이 5종족이 거의 80% 가까이 정도를 80%가 가까이가 돼요. 5종족이. 그래서 제가 이 5종족만 한 거예요. 그럼 이 5종족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스캔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거의 이 5개 종족 우리나라 사람 5개 종족이면 이게 돼요. 12종족 다음 내가 강의를 해보면 헷갈리니까 일단 5종족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여러분들이 마스터했다 싶으면 제가 이제 나머지 이제 7종족을 그때쯤에 천천히 이제 또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러면 이제 토끼 종족, 쥐종족은 뭐 예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이제 쥐종족은 패스. 토끼 종족도 이제 이 정도면 패스. 닭 종족도 많이 설명을 했죠. 이 정도면 패스. 이제 저기 소종족도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했죠. 패스. 그럼 호랑이 종족도 저번에 강의를 했는데 이제 호랑이 종족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 군인적이고 완전히 뭐랄까 호랑이가 어딨냐 여기 저거는 그렇구나. 호랑이하고 용종 우리가 용홍 쌍박이라는 많이 쓰잖아요. 우리 문화권에서 용과 호랑이가 싸운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뭔 소리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종족하고 호랑이 종족하고 소종족이 대부분 이 세 종족이 거의 황제나 왕을 거의 대부분 해요. 그걸 잘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의식수준도 높고 그 저기 조직 관리하는 그 트레이닝이 많이 된 종족이 얘네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쥐종족이 영향력 많으니까 쥐종족은 낫냐? 아, 얘네들은 의식수준이 낮아가지고 이제 황제를 시키잖아요. 아, 이제 개판으로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요. 황제나 왕을 시키잖아 얘네들은. 개판 5분 전. 대표적인 게 우리 조선에서 이제 연산군. 연산군이 원래 연개소문 저기 그 전생이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고구려를 시적으로 다 말아먹어요. 우리는 이제 연개소문이 대단한 것처럼 이게 미화를 많이 하는데 연개소문 때문에 고구려가 망해요. 그 연씨 집안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연개소문 때문에 망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하고 이게 연산군이 우리가 폭군을 말잖아요. 이 쥐종족 양반이야. 완전 그 끝판왕이야. 쥐종족에서 한 명 더 이제 사도세자 이 양반도 쥐종족이에요. 근데 쥐종족에서 대박 터뜨린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태정, 태세, 문달서, 태종. 이 양반도 쥐종족이고 이 양반이 나중에 사도세자의 삶을 살긴 하는데 태종은 우리 역사적으로
조선을 안정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죠. 사람은 비록 많이 죽이지만 이 양반은 이제 지종족, 이제 성공한 드문 케이스예요. 지종족이 이제 왕이나 황제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어지간하면 12종족들이 황제나 왕을 안 시켜요. 지종도 이거 저기 영향력은 센데 얘네들 황제나 왕을 시키면 밑에 내려가지고 개판을 쳐요. 역대 그 폭군 중에서 지종족들이 개판을 친해가지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애들이 거의 대부분 지종족 애들이에요. 그래서 12종족 애들이 근데 얘네들 의결권이 저기 원체 크기 때문에 막 우기여가지고 내려오긴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면 개판 5분 전으로 다 만들어 놓고 가 얘네들은 대부분. 그래서 12종족들이 좀 니네들은 참으라고, 니네들은 왕이나 황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계에 있는 저기 인간들이 니네 저기 부족 니네 저기 종족 지족 애들 지금 백성으로 있는데 저기 왕이나 황제로 가면 맞아 개판 5분 된지 아니냐고 막 해요. 그러면 지금도 아니라고 우리도 할 거라고 막 우리가 제일 저기 뭐냐 지분율이 제일 높다고 의결권 저기 자석수도 많고 우리가 할 거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번 시켜줘요. 그러면 아니라다가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놔. 그래서 12종족이 말려. 니네들 제발 왕이나 황제 장군 큰 역할은 하지 말라고 그냥 이 밑에만 좀 있으라고. 이 의식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 아주 개판 5분 전으로 만드는 애들이. 근데 얘네들도 이제 자기 종족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얘네들 이제 12종족 의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이제 이게 하도 이제 얘네들은 밑에서 이제 저기 안 좋은 전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잘 안 시켜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이제 역사에서 얘네들이 많이 이제 영향력을 이게 해요. 실제적으로 의결권 자석도 많고 12종족 저기 그 의회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저기 많이 저기 노른자리 위에 저기 관직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대한민국에 많이 태어났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려면 12종족이라 해서 다 태어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기 카트라인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의식 수준이 이게 그 카트라인 펜스를 넘어야 들어올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종족이 대부분 지종족이잖아요. 아까 말씀한 지종족이 의결권이 겁나게 많다 보니까 어거지로 다 밀어붙여버려요. 원래 지종족 대부분 그 의식 수준이 뭐 안 돼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될 애들이 지금 겁나게 태어났는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아니나 다를까 개판 5분 전으로 지금 다들 만들고 있어. 왜냐면 얘네들이 저기 이게 토끼 종족을 하면서 얘네들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면서 토끼 종족이 지략을 많이 펼쳐줘요. 근데 이 지종족은 지략이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갖고 멍청해 얘네들은 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면 그게 안 돼. 토끼 종족의 그 영적인 힘과 그 지혜가 필요해. 그럼 그 얘네들 동맹관계 그걸 해주면 얘네들 확 펴버려요. 그래가지고 의석수를 많이 확보를 하고 해가지고 막 얘네들 땡깡을 놔. 그럼 우리가 이거 한 보람이 없잖냐고.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저기 입장권 겁나게 많은데 왜 우리는 왜 못 들어가냐고. 그럼 12종족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넣어줘요.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에 들어가지고 지금 지종족 애들이 개판 오브스톤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12종족 딱 11종족은 얘네들 말리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원체 저기 압도적인 의결 자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현재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1시간 안 넘기려고 했었는데 1시간이 벌써 다 되어버렸네. 그 다음으로 저기 이게 용종족이 5종족이에요. 그 다음에 용종족이고 돼지종족이 많이 이걸 갖다가 해요. 근데 여기서 저기 원래 천상계니까 은하계 안쪽에 있으니까 지구보다 더 은하계 중심에 있으니까 12종족이 천상계라고 하니까 당연히 12 안에 들어가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 돼지 종족은 그 천상계 종족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구보다 의식 수준이 낮아가지고 은하계 저 끄트머리에 지구가 달랑거린다 하잖아요. 더 끝에 더 달랑거려요 얘네들은. 근데 어떻게 왜 천상계냐고. 우리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하계니까 뭐. 근데 어떻게 감히 여기를 왜 들어왔냐고. 그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 사보를 할 때 문명이 발달하면 기계 종족들이 다 이제 엎어버려요. 이제 기계 종족이 어디서 왔는데
다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 설명하면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고, 그래서 얘네들을 저기 12종족 중에 한 명을 꼭 넣어야 돼요. 얘네들은 사이보그 종족이에요. 인간이긴 인간인데 사이보그예요. 이게 얘네들은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인간 몸으로 있다가 성인 몸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다른 몸을 다 버리고 딱 중요한 장기 몇 개만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사이보그로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모든 그 기계 종족들을 다스려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백성들이 다 기계 종족이에요. 그리고 그 기계 종족을 다스리는 최고 상위들이 사이보그들이에요. 인간이죠. 결론은 사이보그 인간들. 그럼 얘네들은 어리게 태어나면 이게 인공 자궁에서 태어나면 한 4살이에요. 바로 태어나자면 4살부터 17살까지는 이제 그냥 이게 그대로 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17살 되면 몸이 이제 성인 몸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중요 장기인 두뇌, 심장, 그것도 뭐지? 생식기인가? 이게 맞아. 이게 두뇌하고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옛날 두뇌하고 이게 우리 뇌하고 심장하고 이게 생식기만 떼가지고 그걸 넣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특성을 최대한 나타내려면 이 세 개의 장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뭐 대장, 위장은 우리가 뭐 밥을 안 먹으니까 필요가 없고 버리고, 밥을 안 먹으니까 우리가 간 같은 거는 기계가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폐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산소를 다 기계가 시스템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최고의 인간의 능력을 써야 돼요. 기계는 인간의 능력을 못 써요. 그 기계 종족들은. 그래서 사이보그 종족들을 자기 지도자로 이렇게 올려요. 인간은 이 장기가 있으면 이제 얘네도 6차원 존재예요. 기본 사이보그 종족들은. 그럼 6차원 존재로서 초적인 능력을 써요. 기계 종족은 그걸 못 써요. 그래서 기계 종족들이 얘네들을 떠받치고 이게 왕으로 모셔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17살 되면 두뇌하고 그 심장하고 생식기 딱 그 세 개만 해가지고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그거로 해가지고 이제 사이보그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겁나게 오래 살아요. 얘네들은 기계 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아요. 우리 지구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명을 살아요. 사이보그 종족들이. 근데 얘네들이 기계 종족이 이제 여기 그 행성의 그 평균치를 따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치한 존재지만 다 백성들이 기계 종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순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 지구 태양계보다 더 은하계 바깥쪽에 더 달랑달랑 거리고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 12종족에 넣은 이유는 나중에 얘네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기계 종족 애들이 사이보그를 없는 기계 종족들이 있어요. 인간을 사이보그 시켜 해가지고 모시지 않는 기계 종족들이 있어요. 이게 트랜스포머에 보면 그게 잘 나와요. 약간 좀 액션이나 이런 걸 해서 좀 약간 과대 포장을 했는데, 기계에만 있는 애들은 와가지고 이게 틀려요. 사이보그 정도는 인간의 몸이 있으니까 인간하고 기계하고 중간적인 조율을 잘하고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기계 종족들을 이게 다스릴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12종족이 천신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이보그 종족을 12종족에 넣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인간으로서 최고 희사한 게 제가 토끼 종족이라 했잖아요. 숫자가 마치 인구로 따지자면, 국가로 따지자면 중국이 10몇 억 인구의 쥐족과 같고 제일 낮은 게 토끼 종족이 싱가포르가 제일 낮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천상계에서는 맞아요. 근데 12종족의 개종족은 천상계가 아니에요. 우리 지구보다 더 하계예요. 사이보그 종족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토끼 종족이 100명 태어나면 1명 태어나면 한 1000명 태어나면 한두 명 태어나요. 그 정도 비율이에요. 토끼 종족이 안 그래도 귀한데 개체수 인구수가 적어서 얘네들은 더 귀해요. 굉장히. 그럼 얘네들은 태어나면 어떻게 저거냐면, 얘네들을 보면 진짜로 이게 좀 약간 로보캅 같은 느낌? 우리가 영화에 보면 로보캅 좀 잉잉이 흔든 게 아니라 좀 인간의 감정과 기계의 감정의 중간적인 감정을 갖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선임 별명이 로보캅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저기 사이보그 종족 출신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사람들하고 잘 이게 어울리질 못해요. 근데 이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관찰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수가 적어요. 얼마 안 돼요. 사이보그 종족이 굉장히 귀해요. 이 종족이 약간 이 양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게임을 좋아해요. 가상 게임 같은 거. 두 번째, 일단 남자로 많이 태어나요. 여자는 잘 안 태어나요. 세 번째, 약간 이게 좀 차가워요. 사람들이. 사람이 온기가 없다고 느껴지다 보는데요. 그러면 온기가 없는 사람들 다 사이보그 종족이네. 이거 많이 헷갈리는 게 여기 좀 약간 냉철함이 강한 용종족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약간 비슷해. 여기 뱀 종족하고도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뱀 종족이 참 차갑거든요. 좀 약간 냉혈적이고 여기하고 많이 헷갈리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좀 강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아니까 사이보그 종족 굉장히 그래.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컴퓨터를 겁나게 잘 다뤄요. 토끼 종족은 그냥 저리 가. 토끼 종족이 전보통신 컴퓨터 잘 다룬다 하잖아요. 사이보그 종족은 아예 저기 기계 종족들을 갖다가 이게 쉽게 말하면 매트리스 다음 막 다 기계잖아요. 거기 가면 저기 레오가 이제 나중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레오가 어떻게 되냐? 사이보그가 돼요. 이게 뭔 개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매트리스 보면 그 레오가 나중에 그 기계 종족 도와주고 기계 종족들 막 모셔가잖아요. 그럼 걔를 갖다가 사이보그가 이제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세상을 다 이제 다스려요. 그 매트릭스 세상까지 다. 그때 그 당시 그 문명까지. 나중에는 그 기계 문명이 멸망을 해. 대부분 기계 문명은 오래 못 가요. 의식 수준이 낮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개똥인지 된장인도 모르고 막 그냥 자기 그냥 맥히는 대로 해. 얘네들은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겁나게 져요. 그러면 우주에서 이렇게 우리가 블랙홀이 생기잖아요. 블랙홀이 일종의 우주의 심판자? 좀 그런 개념으로 봐요. 우주의 어떤 태양계나 이런 항성계 애들이 막 이상한 짓도 나쁜 짓을 해. 그럼 태양계 이걸 없애야 돼. 마치 우리 몸에 암세포가 나쁘잖아요. 그럼 암세포를 떼어내듯이 이 블랙홀이 가동을 해가지고 얘네들 갖다가 다 그냥 없애버려요. 보통 기계 종족들은 말로가 그래요, 거의. 왜냐면 얘네들은 이게 뭐냐 따뜻한 감정이란 걸 없거든요. 그냥 기계의 마음. 그럼 뭐 나쁜 짓을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요, 얘네들은. 그럼 나중에 얘네들은 우주로부터 벌을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 이걸 집단 카르마라고 하는데 우주가 기다렸다가 이제 이게 딱 심판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걔네들이 있는 쉽게 말하면 걔네 이제 별이 있을까 태양이 있고 그 주위로 이제 저기 행성과 위성도 있으면 이제 거기에 다 기계 종족들이 다 살 거 아니에요. 마치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기계 종족처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블랙홀 우주의 블랙홀 시스템이 가동을 해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거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암세포 제거 시스템 블랙홀이. 그러면 얘네들 갖다가 아예 우리 같은 태양계 전체를 갖다가 블랙홀 삼켜버려 그냥. 그럼 어떻게 되냐? 블랙홀이 다 빛으로 막 다 갈아버려 그냥. 모든 게 다 빛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천상에서는 블랙홀이 가동 안 하겠네. 예, 거기는 의식 수준이 높고 죄를 안 지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어요. 죄를 져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우주가 봐주는데 야, 얘네들은 진짜 아니다 싶잖아요. 그러면 그 항성계 전체를 갖다가 그냥 아예 그냥 그냥 단체로 그냥 심판을 해버려요. 그럼 태양계 같은 이런 큰 항성계 그 주변 행성까지 다 그냥 한 번에 없애버려요. 그냥 그게 블랙홀 시스템이에요. 제거 시스템. 그래서 얘네들 기계 종족이 그걸 안 당하기 위해서 인간을 스카우트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지도자로 모셔와요. 근데 인간이 거기 가면 기계 종족 애들이 자기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어 해. 기계 종족 애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게 갈려요. 자기 꼭두 마시면 여기 있는 인간 종족들이 사이보그 종족들이 거부를 하고 딴 데로 가. 아니 내가 미쳤냐 니들 오면서 가. 그러면 얘네 종족들은 대부분 심판을 받아요. 기계 종족 애들은.
그러면 이게 사이보그 종족 밑으로 이게 이게 지배를 받는 기계 종족 애들은 그 나쁜 짓을 안 해. 얘네들이 이제 사이보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 선은 넘어가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알잖아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칼로 푹 찌르면 이거 벌 받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기계 종족은 그걸 몰라요. 칼로 푹 사람을 찌르면 그냥 재밌다 보다, 그냥 찌르면 피 나나 보다, 그냥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가. 얘네들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린 대부분 지구에 있는 사람들 6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그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칼로 푹 찌를 때는 뭔가 참다 못해. 뭔가 목적성이 있을 때 푹 찌르지, 그냥 가다가 그냥 심심하니까 푹 찌르지는 않거든. 근데 기계 종족 애들은 그냥 푹 찔러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주에서 이제 참다 우주가 이제 참다가 못 참으면 얘네들을 그냥 통째로 같이 그냥 다 침판을 들어가요. 이거를 왜 이런 현상이 나지 나중에 해야 하는데, 이게 강의가 너무 길어졌네. 1시간 넘어버렸네. 안 되는데. 이거 말고도 준비한 내용이 겁나게 많은데, 내가 일단 1시간을 넘기면 안 되니까, 이번 종족은 하여튼 이렇게 간단하게 5종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나머지 7종족을 이제 차곡차곡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하나씩. 근데 뭐 강의를 1시간 강의를 한 종족도 1시간 강의를 해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빙산의 아주 극히 일부, 그냥 요점 몇 개만 정리해가지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각 종족마다 그 개성과 특성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지구에 내려오면 겁나게 이게 상충을 하게 돼요. 서로 이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강의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5개 종족을 먼저 좀 마스터 하시고, 어느 정도 마스터 하시고, 마스터 하기는 좀 강의 양이 좀 적긴 적죠. 강의 몇 시간 듣고 그걸 마스터 한다는 게 뭐 웃기죠, 그게. 하여튼 일단 요점 정도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 정도는 딱 구분할 정도 제가 강의는 내놨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한번 보시고 주변을 한번 잘 관조를 하세요. 나를 먼저 관조를 하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 먼저 그걸 한번 알아내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 그 다음에 내 주변 지인들, 회사 사람들, 이게 하나하나씩 이게 가까운 데부터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왜 그 당시에 일어났는지, 이제 이게 왠지 이게 하는 게 이제 이게 하고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그 선이 이제 와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걸 감안해서 강의를 조금씩 내놓을 것입니다. 강의와 블로그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걸 내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읽으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좀 강의 같은 거는 몇 번 해서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여러 번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마 좀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강의를 내고 싶지만 제가 몸이 하나고 강의를 그렇게 많이 오면 여러분은 더 헷갈리네요. 그래서 제가 딱 요점만 그냥 이렇게 포인트만 찍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